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합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시장이 모처럼 만에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거래 대금은 아직 접습니다만 분위기가 빠르게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실적 중심의 장세 그리고 정책주 중심으로 빠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또 시장 컨센서스 높아진 눈높이를 네. 더 높은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발표한 만큼 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삼성전자는 DDR4, 지금 이제 DDR5가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제품이죠. DDR4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국산 제품들한테 좀 밀려서 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하이닉스 실적과 삼성전자 이 소식을 두 개를 이제 이 두 가지 기사를 이제 해놓고 보면 이제 지금 반도체 시장, 특히 이제 메모리 시장의 대세가 이제 어떻냐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HBM이 이렇게까지 수익성이 높다라는 것도 역시 오늘 SK하이닉스의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1분기 GDP 속보치가 지금 발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구간 마이너스 네. 0.2%입니다. 원래 2월 달에 발표했을 때 0.2%였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 GDP와 관련해서 역성장할 수도 있다, 마이너스 네. 기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역대급 산불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대외적인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역성장 쇼크가 지금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분기 기준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 침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근데 2분기에도 혹시 우리가 이제 관세 여파 때문에 또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그야말로 경기 침체에 이제 진입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사실은 한 분기에 특정 분기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가 그 다음 분기에 이제 바로 회복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트럼프 관세 리스크라는 어쨌든 만만치 않은 굉장히 우리 특히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이런 악재가 있다는 점에서 글쎄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정말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벤트들 또 어떻게 우리 네. 시장이 소화할까요? 마켓나우 1부를 통해 알아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방산주 얘기를 좀 처음 체크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방산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반도체 주들이 제대로 시장에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워낙 지속되고 있죠. 뭐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국내 주식시장을 사실 주도해 왔던 거는 조선하고 방산주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의 뭐 지금 6개월 이상 거의 7, 8개월 가까이 계속해서 꾸준히 주가도 오르고 특히 이제 어제도 이제 체크상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선하고 방산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이런 회사들의 시가총액 순위가 이를테면 10위권 밖에서 10위권 안으로 뭐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뭐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국내 주시장을 사실상 이끌어왔던 두 업종인데 특히 방산주 같은 경우가 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어제 방산주 주가들 보면요. 하나시스템이 뭐 그때 주가가 뭐 7, 8%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시스템이 마이너스 0.5%, MNC솔루션은 방산주들 그 중에서 이제 부품주죠. MNC솔루션 작년에 이제 상장하는 회사인데 1.5%, 한화비전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얘기를 보면 1.9%, 카이 한국항공우주가 3.3%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일단 어제 방산주들이 주춤했던 이유는 시장이 이렇게 좋았던 측면에서 주춤했던 이유는 이제 종전에 대한 얘기가 다시 좀 진전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특사가 러시아에 이제 파견될 것이라는 얘기가 이제 백악관에서 나왔고요. 이번 주에 러시아에 파견이 돼서 이제 푸틴과 회담을 가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돼 있는데 사실은 미국은 이미 종전에 대한 구체적인 미국의 요구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지금 크림반도를 점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하단 쪽, 그게 이제 크림반도고요. 하단 쪽하고 그다음에 우측 어쩌면 경계선 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계선 쪽, 이쪽을 사실은 러시아가 좀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그냥 인정하자라는 게 미국 측의 지금 최종 안입니다. 이제 이거를 러시아는 아직 공식적으로 오케이 한 건 아니고 뭐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속으로 웃고 있겠죠. 대신 이제 우크라이나가 보시는 것처럼 이 휴전안에 대해서 이미 뭐 비공식적으로는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도 당연히 별로 안 좋아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게 지난 22일 날 모스크바 인근에서 한 75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러시아 최대 이제 탄약 구간인데 이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고 이제 그 다음에 폭발을 했는데 이게 혹시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한 게 아니냐. 뭐 가서 이제 공격을 한 게 아니냐, 뭐 드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뭐 좀 변수 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그 유럽 쪽에서는 특히 러시아 쪽에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일단 얘기를 가져왔고요. 방산주가 이 종전과 관련돼서 조금 주춤한 거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보면 명목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보다 근본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이제 방산주를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끌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이제 뭔가 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유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는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K9 자주포라든가 그다음에 K2 전차와 관련돼서 또 뭐 현무2라든가 이런 어떤 다연장 로켓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KF-21과 관련돼서 뭐 중동 쪽에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확인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고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있는데 결국 이런 것처럼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 말고도 다른 나라 뭐 중동이나 또는 아시아라든가 뭐 남미나 이쪽에서 뭔가 대규모 조단위의 대규모 계약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조선이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왔던 거지 않습니까? 방산주가 좀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 한번 좀 그래서 방산주 지금 새로 담으실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최근에 이 방산 관련된 글로벌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 한번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체크상 가보죠. 증권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증권주들은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3.3% 신고가 경신했고요. 다올투자증권도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한양증권 등등등 쭉 다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 3% 정도 어제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증권주들 10개 모아놓은 KLX 증권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814로 역시 연중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9일 날 이제 관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호관세 부과가 되는 날,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패닉셀이 왔었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거래가 주춤해지면 당연히 이 브로커리지 피가 가장 큰 수익원인 증권사들 수익이 확 줄어들 것이다. 뭐 그런 어떤 예측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요즘에 증권주들 비롯한 금융주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특히 미국 시장이 주춤에도 불구하고 해외 특히 서학개미들은 저가에서 굉장히 좀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역시 해외 주식 거래가 활발하다는 점. 그러니까 수익이 나빠질 이유가 좀 별로 없는 거죠. 이런 점들이 작용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나 좀 한국은행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채권 매매가 좀 늘어나게 되는데 채권 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거래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거에 따른 평가이익도 좀 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을 좀 낳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살펴볼 거는 금융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4대 금융사들, 금융지주사들과 은행들 요 주하고 증권주들이랑 조금 결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증권주들은 이런 어떤 호재성 내용들이 좀 많은 반면에 지금 앞서 우리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이게 경기가 계속 좋지 않게 가고 있고 내수가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이런 식의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은행들은 부실 채권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실 자산이. 그러니까 빌려줬다가 못 받는 경우, 연체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좀 많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렇게 되면은 대손상각이라고 그래서 손실이 날 거에 대비해서 은행들이 미리 자기들이 갖고 있던 여유 자금에서 그걸 채워놔야 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대손 충당금은 결국은 이익에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금융주주사들이 반등하다가 좀 주춤하는 측면이 있는 가운데 증권주들은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게 최근에 금융주들에 나타나는 좀 약간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개별 종목으로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더본코리아 얘기인데요. 보니까 뭐 어제 주가가 1% 넘게 오르긴 했는데 지금 주가가 28,000원이죠. 이게 63,000원까지 공모 당시에 이렇게 쫙 올라갔다 계속해서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더본코리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렇게 악재들이 많이 쏟아질 때 이 악재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금 28,000원짜리의 주가가 공모가보다 이미 좀 더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이 얘기가 되는 거여서 이제 그런 분기점이 이 더본코리아라는 회사가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는데 일단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게 예산경찰서에서 충남경찰청으로 이관했다. 더 큰 기관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니까 수사를 더 확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진정서 또 고발 민원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예산경찰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고 몇 가지 더 정리해 보니까 농지법 위반도 있고요, 표시광고법 위반도 있고,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도 있고, 위생관리 부실 의혹 관련돼서 내사도 좀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백종원 방지법이라는 것도 뭐 좀 청원이 등장한 상태고 그다음에 백종원 대표의 뭐 방송과 갑질 의혹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죠. 상장을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주가와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거고, 다만 이 더본코리아 이제 실적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보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상장한 뒤에 얼마 안 돼서 좀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 더본코리아라는 회사가 과연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도 역시 더본코리아라는 회사의 주가를 앞으로 좀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망할 때 또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간밤 마감됐던 미증시 관세 전쟁 완화에 따라서 2거래일 연속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오르면서 2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빅테크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과징금을 부여받긴 했지만 우려 대비해서 축소된 과징금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스레드에 광고를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의 매출 기대감이 실리면서 4%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머스크 대표의 경영 집중 발언과 더불어서 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실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오히려 약화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경신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온스당 3,300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WTI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오펙 플러스의 증산 소식에 따라서 2%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건 역시나 이 트럼프의 관세 관련한 발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또 파월의 해임설을 진화하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해고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그러한 발언 계속해서 꺼내들었고요.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가 최적기라는 발언 함께 제시를 했고요. 중국에서는 또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할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반면 중국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우디 대화는 열려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미국과는 좀 다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는 점 집중해봐야겠습니다. 또 연준의 베이지북도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주목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반에 계속해서 이러한 관세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의식하고 있는 멘트 내놨고요. 또 자동차 소비가 관세 인상 우려로 인해서 선구매가 급증했다는 그러한 발표치도 꺼내들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과 소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낸다는 점 함께 제시를 했고요.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 전망도 약화되고 있다는 점 제시를 했습니다. FOMC에서 이 금리 동결 가능성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역시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50을 넘어서면서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영향 전에 일시적인 데이터일 수 있다는 점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3월 기존 주택 매매와 더불어서 매주 목요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빅테크들의 실적이 이어집니다. 알파벳과 인텔 그리고 펩시코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가 더불어서 발표가 되고요. 또 미국 암 연구학회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이어서 또 현대차와 조선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러한 부분에도 계속해서 유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마켓 시세도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오늘 SK 하이닉스 가장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먼저 9시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상보다 이르게 실적 발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업이익 7조 원대로 예상이 됐었는데 7조 4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꺼내 들었고요. DDR5 등 이런 고부가 디램이 또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1%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런 SK 하이닉스 실적에 따라서 한미 반도체도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4.6%대 현재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전자도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현재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관세 여파 속에 실적 발표를 내세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매출 43조 원대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에서 이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또 자동차 산업을 협상 우선순위에 올리겠다라는 발언을 어제 꺼내들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프리마켓 시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신라젠 상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가 넘는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 항암제 개발에 또 오가노이드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 자동차 실적 발표에 따라서 현대차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인 사면 3%대 넘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세, 또 반도체 종목들 오늘 많이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18%가 넘는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에 이어서 이렇게 관세 영향까지 관세가 완화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미증시의 훈풍 우리 시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개장 상황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종목과 함께 빅샷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먼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예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GL팜텍 들고 오셨습니다. GL팜텍 어제 정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상한가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3일 연속. 네. GL팜텍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좀 기술력은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는 기업인데 네.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 좀 약간 시장에서 좀 실망감을 많이 주고 있는데 한미약품 대표하셨던 우정수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 대표가 이제 W 사이언스라는 이제 그 바이오 기업을 차렸는데 그쪽으로 인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좀 약간 결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 좀 받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 이제 올랐던 부분은 이제 안구 건조증과 관련돼서 이제 레코플라보라고 임상 3상을 통과를 했다. 임상 3상 통과를 해서 이제 내년쯤에 어느 이제 제품화가 될 걸로 이제 시장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구 건조증 시장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뭐 5천억 정도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GL팜텍이 시장에서 지금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약간 개별주 성격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개별 재료로 이제 상한가를 많이 가고 있는데 GL팜텍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구 건조증 약 국내 게 없나요? 국내께 있죠. 네. 안구 건조증은 사실 뭐 넣는 것도 뭐 안구 건조증과 관련돼 있긴 합니다만 먹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다른 것과 좀 다른 어떤 좀 한 단계 좀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수준이 좀 높은 그런 약이라고 하는데 뭐 잘 되면은 뭐 나름대로 GL팜텍의 주가로 주주분들한테 보답을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L팜텍 최근에 안구 건조증 신약과 관련된 이슈로 시세가 정말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위치를 잡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 앵커님이 요거 그 국내 첫 안구 건조증 신약 관련돼서 저는 이제 국내에서는 안 파는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을 좀 받아들여갖고 국내 첫 안구 건조증 신약이라는 점도 상당히 좀 그 GL팜텍의 주가 흐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안구 건조증을 개발한 회사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해외 제품을 판매하는 건가요? 그 부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기사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연 5천억 원 기준의 국내 시장을 GL팜텍이 완전히 다 장악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안 보여서 제가 여기 좀 약간 두껍게 표시를 좀 해놨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이는 자리에서 GL팜텍의 체결 강도가 좀 좋게 나왔고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상 갔을 때 이렇게 밑골이 달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한 택도 안 밀렸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상당히 좀 높게 잡혔다라는 점은 저도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본 적이 없어서 오늘 주가 흐름을 한번 좀 계속적으로 좀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L팜텍 어제 개장 직후에 바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체결 강도 거래량만큼이나 강하게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이제 전일 거래량이 이제 42만 주 정도 나와서 체결 강도가 6% 정도에서 362면 사실 이게 굉장히 높은 거고 엄청 높네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어제 기재 상한가 갈 정도의 재료를 시장에서 노출이 안 됐다라고 하면 나오기가 힘든 거래량과 체결 강도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누가 먼저 알고 이렇게 사는 건지 그러면 안 되긴 한데 그러면 안 되긴 한데 체결 강도만이 그걸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기사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제 500의 이제 그 가장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2,000, 3,000도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은 체결 강도는 500까지만 표시가 되고 어제 이제 한 달 체결 강도까지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L팜텍 기사화가 되기 전부터 체결 강도는 이미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22일 날 전거래일이었죠. 그 직전 거래일에 지금 체결 양이 한 10배가량 늘었고요. 거기에다가 당일 체결 강도가 360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다음 날인 어제 바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예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선주가 어제 정말 기세가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긴 했는데 이제 LS 계열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LS가 지금 가온존슨 지분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기존에도 60% 넘게 갖고 있었었는데 네. 기사 함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S전선 가온전선 지분 700억 한도 장내 매수 추진을 한다. 기존 지분이 일단은 지금 현재 80%가 넘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산다라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LS 쪽에 LS 전선 그다음에 가온전선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주주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그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장내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이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지분을 다 사서 네. 자진 상패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 아직은 좀 뭐 시장에서 노출된 부분은 없긴 합니다만은 보통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 뒤에는 이제 자진 상패 쪽으로 많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가온전선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시장의 중심 테마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IMF 보고서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어떤 전력 기기 그다음에 전선주들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시장까지 가온전선 뭐 실적이 퀀텀 점프할 것이다. 요거는 작년 말에 나온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축소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전선주들 한동안 웅크려 있다가 다시 정책 관련된 모멘텀 엮이면서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온전선은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바닥을 잡고 한참 떨어지다가 그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시초가 구간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이날 이제 가온전선이 나왔고요. 이제 제가 항상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는 네. 이제 자리보다도 이렇게 중간에 조정받을 때. 그렇죠. 조정받았을 때 체결 강도가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를 보시라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이 흐름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체결 강도가 포착이 된 뒤에 지금 하락분을 다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체결 강도가 설정이 되는지 볼 텐데 14일 날 네, 우선 그날 이제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이제 시초가 띄어서 위아래로 살짝 윗골이 아랫골이 있었던 날 체결 강도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여기까지는 하락 구간이었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들어갔고 이제 요 3일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흔들렸던 날인데 그날도 체결 강도 일주일 체결 강도 잘 버텨주고 일단 뭐 당일 체결 강도는 약간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중기 체결 강도가 버텨줬기 때문에 어제 흐름이 좀 굉장히 15%까지 잘 나오는 모습을 체결 강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가온전선 기관의 수급도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12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국에는 어제 시세를 분출했는데 체결 강도는 거의 한 열흘 전쯤인 14일 날 이미 신호를 줬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불확실성 많으니까 어떠한 투자 판단의 기조를 잡아야 될지 고민되실 때 흔들릴 때는 체결 강도 5일 체결 강도가 풀렸냐 안 풀렸냐에 따라서 이걸 또 판단의 지표로 또 삼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 도 한번 살펴보시죠. 제주은행입니다. 저희가 지역 그 3대 은행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두 번째로 또 제주은행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주은행은 지금 실질적으로 뭐 계열사라고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최대 주주가 신한은행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신한은행과 관련돼서 일단은 뭐 제주도 기준으로 좀 영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부산과 서울에도 지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점이 한 30개 내외인데 최근에 모멘텀이 좀 하나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모멘텀일까요? 더존비존이 이제 제4 인터넷 은행을 추진을 했다가 그걸 네.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주은행 2대 주주로 등극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더존비존이 원래 신한은행이랑 관계가 굉장히 깊은 기업이에요. 그래요? 네. 더존비존이 일단 그 제4 인터넷 은행 할 때도 신한은행의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철회를 한 거고 더존비존이 매출채권 팩토링이라고 우리가 보통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명동 가서 이제 사채업자들한테 어음 할인 같은 거 많이 네. 하잖아요. 그 매출 채권 팩토링을 하는 그게 바로 어음을 할인을 해주는 게 이제 매출 채권 팩토링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돈은 원래 신한은행이 됐었고 더존비존도 지금 하고 있죠. 그 사업 부분을 저는 더존비존의 가장 큰 모멘텀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시장에서 좀 약간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존비존은 왜 제주은행의 2대 주주가 됐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시장에서 안 느낄 수가 없는데.
일단은 제주은행도 과거에 이제 인터넷 은행에 진출을 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발 좀 약간 뺐지만 다음에 제주은행과 같이 더존비존이 어떤 뭐 인터넷 은행을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의 좀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 네. 텐데요. 와, 정말 강하게 올랐고 그 전에 오르기 시세를 분출을 하기 시작할 때 딱 신호가 나왔네요. 네. 실질적으로 만약에 네. 체결 강도와 이런 정도의 흐름이 없다라고 그러면 시장에서 사실 제주은행이 어떤 뭐 관심을 받을 이유가 사실 그렇게 딱히 나올 수가 없는 섹터이기 그렇죠. 때문에 긴 하락 좀 굉장히 심심한 흐름, 이제 뭐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고 올라가도 뭐 조금 올라가는 약보와 강박을 계속 보여줬던. 거래량도 거의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체결 강도가 나온 날 바로 이날이거든요. 네. 이날까지 이제 이날 거래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어떤 묻혀서 그렇지 이날로 기준으로 보면 거래량이 늘고 있거든요. 네. 이날 이제 체결 강도 살 나왔고 그 다음에 밑거래 달렸다가 큰 흐름, 근데 두 번 정도 쉬어가고 어제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더존비존의 어떤 지분 인수와 관련돼서 뭐 추가적인 뭐 어떤 큰 흐름이나 모멘텀은 좀 약간은 보수적으로 봐도 될 만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체결강도 화살표 나오는 날 되게 궁금하네요. 네. 네, 17일 날이고요. 네, 그날 이제 거래량이 뭐 보통 많이 나와요. 뭐 10만 주, 그다음에 여기 밑에 좀 약간 크긴 합니다만은 거의 80만 주 가까이 나오면서 159 당일 체결강도, 5일 체결강 두 개가 이제 한참 전에 한 3주 전쯤에 들어갔다가 좀 풀리면서 횡보 내지는 약간 약과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5일 체결강도 완성되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네. 부분은 일단 체결강도 5일 체결강도 좀 약간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참고를 하면서 제주은행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은행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증권주들 흐름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되게 강한 곳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네. 수급이랑 이제 주가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증권주들 중에서는 뭐 거의 뭐 대장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슈를 주목하고 계신지 볼 텐데요. 일단 좀 뻔하죠. 뭐 증권주 자체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건 좀 크게 없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네. 일단은 뭐 어제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어제 시세를 봤을 때는 악재로 뭐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시장이. 유상증자 관련돼서 미래에셋과 KB증권 압수수색을 했다. 왜 미래에셋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왔을까? 뭐 일단은 뭐 참고 차원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 고려 아연에 공개 매수할 때 네. 공개 매수할 때 관여한 게 이제 미래에셋이기 때문에 아. 이쪽과 관련돼서 어떤 뭐 창고차 뭐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제 흐름이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 흐름이 거의 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해외 법인 실적 관련돼서도 뭐 일단 인도 쪽에서 그 증권사는 인수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시장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가의 위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살표 그러니까 박스가 있네요, 오늘은. 네. 지금 이제 증권주가 좋고 금융주 네. 쪽으로 외국인들 그다음에 연기금들 매수가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좋은 미래에셋증권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고 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 박스층 구간의 어떤 시장 흐름과 미래에셋증권의 어떤 종목의 흐름을 한번 합성을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 흐름 대비 어떤 네. 거의 비슷하게 미래에셋증권 이제 움직이네요. 파란색이 미래에셋증권이고 이제 약간 노란색이 코스피인데 네. 코스피가 정말 급락을 한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증권도 같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구간에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고점을 이미 넘었잖아요. 네. 넘었는데 이 떨어진 구간에서 체결 강도가 계속 버텨주면서 일단은 시장이 반등 줄 때 미래에셋증권이 강하게? 상승 네. 탄력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니까요. 네. 거의 22년도부터 기점으로 봐도 지금 제일 높은 구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만큼 시세가 좋은데 그전 체결 강도가 얼마만큼 받쳐줬길래 떨어지는 네.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이 60일 체결 이제 저 밑에까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어떤 구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60일 체결 강도 계속적으로 뭐 100 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미래에셋증권과 코스피가 이제 시장이 급락하는 구간에서도 수급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떨어질 때마다
우리나라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한 확신으로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5일 체결 강도는 뭐 아무래도 좀 약간 단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풀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5일 체결 강도가 188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네.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1% 정도 오른 날도 체결 강도가 271이라는 것은 거의 뭐 매수가 매도를 압도를 하지 않으면 저런 체결 강도는 보기가 힘든데 아무튼 뭐 종합적으로 일단 4개의 체결 강도가 모두 100이 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 에셋증권 중장기 체결 강도가 꽉 차 있는 만큼 시장이 회복할 때 보다 더 빠른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다는 점 체결 강도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요. 이제 빅샷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라 IMS를 들고 오셨고요. 조선 소부장 기업이죠? 네. 이름에서 이제 이 기업이 뭐를 하는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네. I가 이제 인스트루먼트, 이제 M은 모니터링, S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뭔가를 모니터링하는 그러니까 계측기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제 기업 이름 앞에 이제 힌트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탱커선이라고 얘기하는 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액체의 어떤 온도, 그다음에 상태 이런 것들을 계측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하나 좀 재미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 1,042억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수출이 이제 728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중국 쪽에 상당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나라 쪽에서도 일단은 뭐 어떤 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제 원탑, 투탑 정도를 하는 기업인데 노르웨이 기업이랑 지금 유일하게 이제 경쟁을 하는 기업인데 요 계측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수출이 95% 늘어서 728억이라는 부분은 1,042억 중에 수출이 거의 뭐 728억, 중국 쪽의 모멘텀이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부동산 투자로 1,200억 실탄을 확보를 했다. 요게 이제 네. 1,200억을 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00억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포스코한테 받은 거거든요. 과거에 19만 평 정도 광양만에 있는 땅 19만 평 정도를 사서 14만 평인가를 포스코에 팔았어요. 근데 이 땅을 이 한라 IMS 왜 샀냐면 선박 수리업을 하려고 이 땅을 샀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모멘텀이 있고 네. 어제 오른 것은 제가 봤을 땐 이 풍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제 풍력이 좀 좋았잖아요. 네. 그 모멘텀을 좀 약간 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대선 후보들의 발언이 매일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아리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라 IMS가 오늘도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테마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이제 선박 수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 세계 네. 어떤 선박에 대한 수주를 보면 만약에 100대가 발주가 됐다라고 하면 70대 이상을 지금 중국이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조선사들 관련해서 저는 한라 IMS를 테마도 뭐 나쁘지 않긴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실적과 관련돼서 지금 자리도 일단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빠르게 저희 속도를 내볼 텐데요. 네.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일단 네. 올해 전고점을 좀 넘으려고 하는 흐름이고요. 이제 네. 조선주들이 좋았던 구간에서 같이 어떤 모멘텀을 받았긴 했습니다만 좀 덜 오른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조선주도 조선주긴 합니다만은 선박은 5년에 한 번씩 이따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박 수리 사업 진출한 한라 IMS를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중요한 체결 강도. 네. 체결 강도는 이제 어제 200, 그다음에 110을 기록해서 오랜만에 완성이 됐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빅샷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시죠. 네, 자, 코리아 코리아 FT 이제 네. 자동차 부품주인데 굉장히 좋은 주식인데 너무 저평가가 된 게 아닌가라 해서 준비를 했고요.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니스터라는 게 이제 가장 코리아 FT의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캐니스터는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에서 매연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차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모았다가 이제 자동차가 다시 달릴 때 그 열에 의해서 그걸 이제 어떤 그 없애는 그런 부분이 이제 캐니스터라고 하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요게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쓰는 캐니스터는 코리아 FT가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차트는 뭐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지금 네. 매출이 7천억이 넘는 기업인데 네. 시가총액이 1,000억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저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정도면 코리아 FT를 접근하기에 뭐 적절한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제 주가도 좀 모멘텀이 생겨서 코리아 FT를 좀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결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결강도 네. 한참 동안 안 들어갔다가 당일 200, 어제 이제 116 들어가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완성이 됐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혜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빅샷 종목 앞으로 저희와 함께 추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먼저 1분기 실적부터 살펴보시면 1분기 매출은 12.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2%, 영업이익은 0.4% 늘어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회성 손익 영향으로 변동성이 컸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되는 가운데 도시가스용과 발전용 가스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점과 또 환율 효과를 받아갔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투자 포인트들 더 짚어보시자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수금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배당에 대한 우려 역시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모잠비크에서는 증산이 완료되면서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7월에는 민수용 요금 인상 기대감까지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하락과 또 고환율이 유지될 경우에는 4분기부터 미수금 원금 회수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 함께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55,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페노션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22%, 영업이익은 6% 늘어나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는 벌크 해운 비수기로서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아갔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평균 발틱 운임지수가 39% 하락을 하면서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용선과 더불어서 이 컨테이너선이 흑자로 전환했다는 점과 또 LNG선이 전년 대비 55% 상승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이렇게 비벌크선의 다각화와 또 강달러 수혜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선방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실적 포인트들 더욱더 살펴보시자면 현재 이 페노션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운반하는 벌크선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10년간 분기 영업 흑자를 유지한 상황인데다가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매우 낮은 수준인 80%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무역 갈등을 대비해서 이 경기 부양책을 확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에 현재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발틱 운임지수도 5주 연속 하락한 이후에 지난주부터 하락세를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계절적 반등만 시작돼도 재평가 여지가 있다는 분석 함께 제시를 했고요. 다만 관세 갈등과 또 중국의 불확실한 경기로 인해서 목표 주가는 5,2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유니드입니다. 먼저 1분기 영업이익은 28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130%가량, 전년 대비는 4.4% 넘어서는 그러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한 실적을 꺼내 들었는데요. 실적에 기여했던 포인트들 몇 가지 더 짚어보시자면, 먼저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이 소멸한 데다 계절적 성수기로 인해서 판매량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수산화칼륨 가격 같은 경우는 톤당 118.2달러를 기록하면서 무려 21.6%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익률 개선이 나타났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해상 운임 하락으로 인해서 운송비가 감소한 데다 해외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43.8% 늘어났습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안정적인 이익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345억 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해서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화칼륨의 마진이 상승하는 데다 해상 운임과 전기요금 하락으로 인해서 원가 절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신규 공장의 가동률이 상향되면서 고정비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92,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리포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4,800억 원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7.5%에 달하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먼저 이 내부 거래가 감소를 하는 데다 또 외부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제4공장 같은 경우는 안정적 가동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 신제품인 SB17이 미국 출시를 하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43% 늘어났고요. 또 환율 효과까지 받아갔을 것이라는 분석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이 일부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관세를 의식해서 이 미국 내 공장을 가진 회사와 계약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제조 시설이 없이 유럽 소재 제약사와 2조 원 수준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누적 수주 같은 경우는 178억 달러를 달성한 상황이고요. 또 ADC의 고부가 생산시설과 제5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생산이 늘어나면서 매출 역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과 또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봤을 때 목표 주가 1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소영원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가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과 중국에 대한 관세 협상 가능성에 대한 유화적인 발언으로 시장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물론 장중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가 중국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할 것이다라고 제안한 적은 없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실적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상승한 테슬라의 경우 일론 머스크의 5월부터의 경영 집중할 것이다라는 발언에 의해서 상승을 이끌었고 그로 인해서 지수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동반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한국 증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 역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최근 지수가 이제 2,500선을 좀 회복하고 안정기에 좀 돌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린다면 특수건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특수건설이 HDNI 한라와 같이 전력구 TBM 공사 계약을 체결을 했고 작년 실적 역시 전년 대비 251% 성장하며 영업이익의 개선이 뚜렷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적인 이슈와 맞물려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단기적인 전략으로 좀 공략해 보신다라면 좋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도 좀 무난한 흐름과 더불어서 업종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소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켓 스탠바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근 대표님, 신일섭 위원, 고은별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관세 관련돼서는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베센트 장관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또 유연하게 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오히려 이제 베센트 장관이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다. 뭐 그렇게 또 브레이크를 살짝 거는 듯한 모습까지 나올 정도. 이 점 참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저 양반이 또 내일 아침에 또 무슨 얘기를 할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게 관세 리스크에 또 한 포함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서 오늘 장이 좀 올랐고 이 부분들이 또 이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동근 대표님 먼저 탑3 어떻게 좀 잡으셨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탑3 첫 번째는 한미 관세 협상 시작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 간밤에도 뭐 이제 관세와 관련된 유화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특히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사실 원칙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국익이 최우선이다. 뭐 이런 원칙인데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의 입장은 지금 이제 원스톱 협상을 원하는 거고 특히 최근 들어서 환율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아마 쟁점으로 제기를 할 거예요. 결국 이런 부분들, 환율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일단 반도체라든가 이런 철강이라든가 또는 이제 자동차 같은 그 품목 관세 유예에 우선적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상호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뒤로 미루는 아마 이러한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나갈 것 같은데 결국 조선이라든가 LNG 같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협상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4년 만에 최저치거든요. 사실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크게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유가에도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전망치도 계속해서 하향되는 모습이고 최근 보면은 뭐 이런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뭐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여행 시즌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드라이빙 시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항공이라든가 뭐 이런 그 숙박이라든가 이런 예약률이 역대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는 좀 뭔가 이런 소비가 향후에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제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암연구학회 AICR이 이제 내일로 개막이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AICR의 어떤 그 경향을 보면은 후보 물질에 대한 가치 검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기술 이전이라든가 또는 이제 공동 개발 협력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약물 간의 병용요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최근에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지만은 최근에 보면 이제 시장에서도 뭐 ABL 바이오라든가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또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뭐 보르노이 이런 종목들이 이제 AICR 관련주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AICR뿐만이 아니라 또 5월에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라고 그러죠. 이 아스코가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그 학회들을 두고 이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는 한미 협상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시각 오후 9시쯤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이 유화된 미국의 분위기가 협상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이야기해 주셨고 이와 함께 유가에 대한 이야기 아마케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2차 전지주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소식이죠. 지금 방금 들어온 외신의 소식에 의하면 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되게 얌전한 양반이잖아요. 그 양반하고 앨런 머스크랑 F가 들어간 욕을 하면서 또 둘이 싸웠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테슬라 CEO로서는 소비자들이나 투자자들이 반길 만한 소식은 아니거든요. 경영에 좀 집중해서 지금 적자가 뭐 나는 이런 상황들을 돌이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뭐 안 그래도 이제 도지 효율부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들여다보고 테슬라 경영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2차 전지주가 전일 일단 반등을 했고요. 오늘도 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 대표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엔콤,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 비행 같은 소재주들도 저희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STO 상용화 기대감의 캔버스 N이라는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STO 이 그 증권 토큰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작년에 그 약간 법제화가 되려나 말려나 하다가 좀 짧게 끝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뭐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 K 컨텐츠 기반으로 토큰 증권 플랫폼을 연내 상용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에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기업이 준비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빨리 입법부에서 법제화를 시켜줘야 되고 행정부에서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은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파라메타와 STO 플랫폼 개발은 끝내놓은 생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빠른 법제화가 상용화의 관건인데 과연 상용화가 빨리 될 것인지 일단 기대감에 캔버스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선주 소식입니다. 전선주는 이제 모멘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전선주가 지금 어제 갑자기 정책 테마로 간 건 아니었죠.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 소비 급증 이것을 배경으로 강하게 갔었죠. HD 현대일렉트릭은 뭐 정말 어마어마한 시세를 냈었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서서 약간 주춤했으나 트럼프도 사실 이거를 바이든 정권의 정책을 모두 반대하지만 이 부분은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잇따라 여야 대선 후보 가리지 않고 계속 에너지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고 어제는 가장 그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또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대원전선, 강원전선 같은 전선주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에 따른 전력 소비 급증은 계속 배경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 지금 여야 대선 주자들이 계속해서 모멘텀을 심어주는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주가 다시 한번 또 제2의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조정을 좀 세게 좀 봤었죠. 특히 이제 올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일부 데이터 센터 임대 이 부분을 좀 뭐 연기한다 또는 뭐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그 더 이를테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도 주는 게 아니면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떠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이제 과연 작년과 같은 이제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을 것이냐, 요 얘기는 또 조금 다른 상황이 좀 될 듯합니다. 자, 8시 58분 이제 2분 남았네요.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4월 24일 목요일장 우리 시장 출발을 2분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미증시 기술주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시장 역시나 어제 15거래일 만에 유가증권 시장이 2,500선을 웃돌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그 기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시장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인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은 0.3%가량 오르면서 2,530선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 탄력이 조금 더 좋습니다. 0.69%가량 상승하면서 730선 웃돌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까요? 출발 예상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우선 SK하이닉스에 가장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상치 결과 보게 된다면 1.6%가량 상승 출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그러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HBM의 판매 실적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주가도 이에 대해 좀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 출발, LG에너지솔루션 0.14%가량 상승 출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세 자릿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역시나 실적 시즌인 만큼 수치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진이 오늘 하락 출발이고 HLB는 보합권, 2차 전지가 괜찮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일제 1% 이상의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강한 반등을 한 만큼 2차 전지 기업들의 오늘의 상승도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아홉 시 됐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은 어제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은 느낌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제는 완전히 뭐 다 파란 색깔 거의 없이 다 빨간색 중심이었는데 오늘은 드문드문 보이죠.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도 그리고 지금 옵션도 푸시 좀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좀 그렇고
예, 환율도 좀 마저 좀 보겠습니다. 환율이 좀 다시 좀 슬금슬금 오르더라고요. 그럼 오늘 어느 정도로 시작을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시장은 떴습니다. 마이너스 0.01% 약보하. 지금 바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나요? 0.2% 플러스. 코스닥도 0.2% 플러스. 라고 좀 환율 나옵니다만 또 좀 많이 올랐죠. 6.45는 올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러가 아침에 인덱스가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미국 국채 시장 급등을 하다가 특히 장기물이 좀 다시 조금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그런 우려감들이 둔화되면서 다시 달러 가치가 오르고 또 뭐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다시 1,440원대, 560원대 이상은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일단 환율에 대한 걱정은 조금은 좀 줄여도 될 것 같고요. 자. 지수가 지금 약 보합권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그렇게 쭉 급등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자, 본격적으로 식초 상위 종목들 어떤 정도 지금 주가 흐름 나오는지 먼저 보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목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오늘 출발 상황을 보게 된다면 좀 눈치를 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그릇 좀 떨어져서 보자라는 투자 심리도 시장에 좀 전반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적을 잘 내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오늘 분위기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쪽 보게 된다면요. 삼성전자 오늘 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0.1%가량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0.6% 동시호가 상황보다는 아쉬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소폭입니다만 상승 출발했고요. 실적은 정말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역시나 HBM의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메모리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0.3%가량 상승 출발인데요. 오늘 방산주들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네요. 흐름 최근에 좋았던 LRG 넥스원 같은 경우 1%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요. 부진한 실적 발표하면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3% 이상의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조업 확인을 해볼 텐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의 오늘은 0.7%가량 빠지네요. 테슬라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셀기업들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삼성 SDI도 1%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방산주 조금 엇갈린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현대로템도 오늘 0.7%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어제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1.7%가량 상승으로 출발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했고 현대일렉트릭도 강보합권 출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확인해 볼까요?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외면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2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공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1.7%가량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진펜트라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0.1%가량 빠진 채 출발했습니다.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완성차 기업들이 담겨져 있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 내구재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LG전자는 0.2%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부분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소폭입니다만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1% 이상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기술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 지금 등락 거듭하고 있고 HLB 같은 경우에도 0.8%가량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펩트론도 오늘 1% 이상 빠지면서 펩트론이요 한 달간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 100%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받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출발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군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2차 전지가 담겨져 있는 지금 제조업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강보합권 출발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소폭입니다만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조금 엇갈린 모습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1%가량 빠지고 있고요. 테크잉도 0.4%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오늘 0.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좀 종목군들 중에 좀 주목을 보셔야 되는 게 트럼프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일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었죠. 성우하이텍이 1.7%가량 상승으로 출발한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놀로지 서비스인데요. 오늘 펄어비스가 0.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게임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도 2% 이상의 상승, 컴투스도 1%. 지금 네오이즈는 보합권이긴 합니다만 위메이드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게임주의 분위기는 괜찮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의 분위기는 조금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SM 같은 경우 0.3%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JYP엔터도 0.1%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G가 흐름이 그래도 괜찮은데 0.3%가량 상승 출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눈치 보는 양상이 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좀 혼조세 분위기가 나타나죠. 업종별로 또 시총 상위 종목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출발 상황 또 두 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이동훈 대표님부터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덜하는 듯한 모습인데 사실 우리 증시가 그동안 미국 증시보다 좀 덜 빠졌다는 대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는 데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오늘은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가 어제 이제 2,500을 돌파를 했는데 결국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추가적인 지수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이제 지수보다는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이 어떤 뭐 테마라든가 또는 이제 실적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종목 장세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어떤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오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대표주들은 오늘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재료가 있는 뭐 중소형주들 뭐 예를 들면 HK 이노엔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 뭐 CX에 관련된 일부 종목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좀 업종 내에서 조금 이제 그 종목 간의 등락이 엇갈리는 흐름들이 오늘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여전히 이제 그 정책 관련해서 뭐 퓨리오사 AI라든가 또 보면은 오늘은 또 이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뭐 DMG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했던 온실가스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어떤 정책 관련주들이 엄연하게 한 축을 이루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뭐 지수 자체가 조금 이제 뭐 쉬어가고 조금 이제 슬로우해지더라도 그 안에서의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 뭐 테마의 움직임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이제 SK하이닉스가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뭔가 이제 실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세 부과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선주문이라든가 선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프리마켓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오히려 지금 본시장에서는 지금 하락으로 좀 반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향후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 주가에는 좀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처럼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미국에서 관세가 부과될 거에 대비해서 관세가 부과되면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물건들이 이제 가격이 확 오르니까 관세만큼 그 이상으로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선주문해서 한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요게 이제 이후에 이제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때 이제 또 반영이 돼서 그때 어떤 전반적인 실적들이 좀 주춤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 사실은 좀 들 정도로
1분기 수출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1분기 또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또 기록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걱정스러운, 우리 특히 펀더멘털리한 측면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섭위원 출발 상황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2520.75 마이너스 4.99포인트 마이너스 0.20%입니다. 코스닥은 727.14 플러스 1.06 플러스 0.15%입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강보합,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코스닥이 약간 더 우위에 있네요. 1개월 대비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4.58%, 코스닥은 1.60 플러스입니다. 코스피가 3개월 대비로 하면은 플러스 0.2이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05입니다. 코스닥도 이제 조금 더 오르면 3개월 대비가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1개월 대비, 3개월 대비 굉장히 미국 시장에 대비하여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코스피 그 기술적으로 그 흐름도 좋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는 흐름에서 3월 말부터 4월 초에 이 충격이었죠. 하락갭이 4개나 나왔는데 지금 밑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밑에 2개를 메꿨고요. 위에 이제 2개, 하락갭 2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지금 쭉쭉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2500선, 여기서 2600, 이 라인 100포인트 라인이 있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이 월봉의 모든 이동평균선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 번에 뚫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저기를 만약에 잘 메꿔낸다면은 다시 한번 또 이제 5월 달에 좋은 흐름을 가져갈 3월 달에 4월 달에서 3월 달에 4월 달에 넘어갈 때 이 말을 했었잖아요. 4월 달이 좋게 시작하려면 3월 말 끝이 좋아야 된다고 했는데 3월 말에 하필이면 거기서 관세 전쟁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연기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정도 모습만 유지해주면 좋은 모습이거든요. 거래일수가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유지하면 됩니다. 여기서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밑으로만 더 안 빠지면은 괜찮은 모습이고요. 밑거리를 길게 닫는 이 모습이 지금 유지가 되겠죠. 이번 달에 미국 시장도 그렇게 밑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쭉 끌어올렸다고 그냥 좋게 해석할 수 있게 되려면 5월 달에 모습이 좋아야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밑꼬리가 지금 길게 달리면서 일단 끌어올린 모습으로 지금 끝나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월봉에서 10개월 선 지지라인에 지금 다가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만약에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제자리를 찾으면 어떡하냐 했을 때 그게 아쉬운 거죠. 지금 오늘 벌써 1,300억 팔고 시작하는데 12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냥 분대로 가고 있습니다. 13분 만에 1,300억. 지금 100억씩 팔고 있어요. 분마다. 그래서 지금 어제의 수량은 무조건 넘게 되어 있고요. 1,800억이었으니까. 이대로 간다면은 또 오늘 한 4천억 가량 팔 것 같은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거셉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지금까지 시세 차익은 별로 안 나는데 그나마 원화 가치가 올라서 야, 그래도 우리 예수금 바꿔놓은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나마 다행인 거 아니야? 했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이. 메인이 없으니까요. 시세 차익이 나야죠. 기업을 샀을 때 투자했을 때 시세 차익이 나고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덤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은 덤만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했듯이 달러 가치가 제자리를 찾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원화 가치의 좋은 점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시세 차익을 누려야 되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저렇게 계속되고 있으니 그 모습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지금 거래소랑 코스닥 시가총액 상을 보겠습니다. 거래소 마이너스가 많아졌네요. 그 사이에 13위에 하나오션이 가장 많이 오르는데 지금 11위에 HD 현대중공업하고 13위에 하나오션 이 두 개의 조선주가 12 KB금융과 12 네이버 이거를 지금 겹으로 포위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씩 끌어내리면 HD 현대중공업이 10위를 진입하고 하나오션이 11위를 바짝 추격하는 이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 7위의 클래시스, 10위의 코롱티슈진 비슷비슷합니다. 자, 7위의 클래시스의 움직임이 결국 휴재를 따라가는 흐름이 되고 있죠. 휴재는 역사적 신고가를 갖고요. 클래시스가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클래시스도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가게 됩니다. 역시 미용 의료기가 지금 관세 무풍지대이자 코스닥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주도주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휴젤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미용기기 얘기는 참 굉장히 자주 요즘에 더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8시 15분 다 돼갑니다. 섹터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군배 랭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5분가량이 흐른 상황인데요.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은요, CXL에 좀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가 CXL 상용화를 앞두고 격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유통 관련해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주니어가 내주에 방한을 하죠. 이로 인해서 신세계 INC가 급등을 하면서 이에 대한 영향으로 유통 섹터 오늘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탈탄소에 대해서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탈탄소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에 아리백 산단을 조성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탈탄소 관련 기업들 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전선,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개별 이슈로는 LS전선이 가온전선의 지분 장내 매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역시나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정책 모멘텀 얹어지면서 오늘도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화장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 법인의 고객 수가 국내를 좀 추월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ODM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도 지금 시세 괜찮은 편이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슈가 있습니다. 방사청장이 브뤼셀에 가서 EU와 나토 관계자들을 만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봤고요. 그러다면 투자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좀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다가 하락으로 조금 돌아선 모습이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1,0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오늘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역시나 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개인만 담아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메이저 수급 주체가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신세계 INC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소식과 함께 오늘 두 자릿대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CI테크가 11%가량의 오름세, 가온전선, 전선 관련 기업 어제도 시세를 두 자릿대를 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5%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콘텐츠 관련 기업의 아센디오 4%, HDC 현대산업개발도 4%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개별 호재를 안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GL팜텍이 오늘도 개장하자마자 상한가 2연상에 안착을 했습니다. 안구 건조증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29%가량의 급등세, K캡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주가 강세가 나오고 있고 큐라티스 상한가, 버넥트도 29%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AI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삼육물산도 29%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는데 탈플라스틱과 관련된 모멘텀 엮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한 매기세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오늘 개별 호재를 안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를 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동구 대표님 종목 어떤 거 눈에 띄십니까? 뭐 이제 업종으로 보면 오늘 사실 제일 견조한 쪽은 전 조선업종인 것 같고요. 예. 조선업종이 이제 어제 보면 이제 그동안 좀 올랐던 것들이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는데 조선업종은 이제 그런 범죄에서 좀 빠졌고 오늘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상승세를 보이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역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핵심에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오늘 뭐 이제 거의 상한가 근처에 있는 HK 이노엔, 이 상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 뭐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은 이제 미국에서 그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 K캡에 대한 임상 3상이 이제 그 탑라인의 주요 지표 충족을 하면서 결국 이제 미국 진출이 이제 정말 가시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1분기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다가 이제 올해 이제 뭔가 추가적인 업사이드 기대감이 생겼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늘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또 눈에 띄는 종목은 역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 아들 방한을 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을 앞두고 있는 뭐 신세계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아침에 실적을 발표한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종목이 오늘 좀 눈에 띕니다. HD 현대산업개발이 오늘 뭐 4% 이상 오르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 최근에 보면은 건설주들의 움직임들이 역시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그 작년과는 다른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그런 악재의 요인들을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황에서 이제는 조금씩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역시 좀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행스러운 거는 실적이 좀 괜찮거나 뭔가 좋은 모멘텀이 호재가 있으면 주가가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시장 상황이 정말 투자 심리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 그러면 좋은, 그러니까 호재가, 그러니까 되면 굿뉴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은 적어도 굿뉴스가 있는 회사들은 어떤 그 주가와 연관이 된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는 건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신입사위원님 종목 상황들 말씀 들어보죠. 네, 오늘 상승률 상위 섹터 1위는 마리아나 섹터인데요. 2.68%. 근데 마리아나 뭐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인벤티지 랩이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26.44%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3상에서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바람이 다시 불고 있는데 노보노디스크의 그 리벨서스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치료제여가지고 경구용이긴 하지만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탄생에 다들 눈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DNT 파마텍 그리고 나이백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자, 제형에 대한 얘기가 하나가 있죠. 지금 투 트랙이 있어요. 제형에 대한 얘기. 처음에 싹센다, 위고비, 젯바운드 이런 게 전부 다 주사제입니다. 주사는 누구나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제가 싫으니 먹는 경구용, 그지만 나중에 또 패치형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비유로 들면은 자동차로 따지면 휘발유, 경유, 등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위에 상위의 개념에 뭐가 있죠? 휘발유든 경유든 전기차든 그 상위에 다 입힐 수 있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가 잘하는 거, 자율주행이죠. 바로 여기에서 장기 지속형이 바로 자율주행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사제형이든 경구용이든 패치형이든 어디나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장기 지속형. 그게 바로 인벤티지랩이나 펩트론. 장기 지속형, 흡수율을 높여서 장기 지속형으로 해서 이 기간을 넓히는 게 어디든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주사제형에서도 뭐 하루 맞을 거를 한 달, 일주일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것이고, 경구용에서도 하루에 한 알 먹는 거를 뭐 일주일에 한 알 먹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일라이릴리에서 만드는 거 하루에 한 알, 두 알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어야 돼요. 주사제형보단 편하지만 매일 먹는 것도 고욕일 수가 있습니다. 알약을 잘 못 삼키는 사람에게는. 패치형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하나 떼도 그 다음에 또 새 거 붙이고 이게 귀찮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거를 넓힐 수 있는 게 장기 지속형이죠. 완전 상위의 개념이죠. 근데 인벤티지랩이 지금 5일짜리를 7일로 늘렸다고 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형과 다른 얘기라고 했죠. 물론 제형의 변경의 발전도 좋지만 제형의 변경의 발전을 더욱더 좋게 하려면 이 기간을 더 넓히는, 이게 더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DNT 파마텍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으로 일라이릴리발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오골리프로피론, 그것 때문에 일본의 주가이 제약이 오른 거랑 같이 가고 있는 거고, 인벤티리집에 오늘 가는 거는 장기 지속형, 그 기간을 넓히는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것 때문에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일라이릴리가 터트린 경구용 치료제의 여기 여파가 이 장기 지속 제형까지 지금 가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술 수출, 이렇게 되면 누구나 노리겠죠. 누가 노릴 수 있겠습니까? 주사제형을 개발하는 회사, 패치형을 개발하는 회사, 경구용을 개발하는 회사, 오리지널 회사, 뭐 붙이기 바이오 시밀러 회사, 바이오 베터 회사, 전부 다 인벤티지랩을 노리게 돼요. 장기 지속제형 기술만 갖고 오면 되니까. 이게 바로 알테오젠이 성공한 법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으로 강한 시세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뭐 개별 호재 이슈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시세가 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주요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오늘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리스크 완화 국면이라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지만은 지금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미국 측의 어떤 출구 전략이 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대중국 관세에 대해서도 145%에서 대폭 낮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미중 간의 관세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제는 서서히 미국이 일단은 때려놓고서 이제부터는 서서히 좀 유화적인 제스처 협상의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아직까지 중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일단 지금 어떤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약간 출구 전략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 시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오늘도 앞에서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뭐 환율이 이제 사실 높았을 때보다는 지금 상당히 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외국인이 이제 좀 어느 시점에 들어와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의 상방을 제한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앞에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주가가 움직여요. 최근에 흐름을 보면 역시 시장은 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정책, 실적 이 두 가지의 변수가 시장을 그야말로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시장에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계속 아마 이러한 흐름들이 당분간은 이어지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뭐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또 시장에 영향을 주는 아마도 그런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 완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위원님께서는 오늘 장기 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정치권의 정책 공약의 향방을 면밀히 주목하라. 자, 오늘도 지금 아침마다 지금 9시마다 맨날 발표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호남권 메가시티 관련하여 광주를 AI 선도도시로 만들겠다와 그다음에 여수를 주력 산업을 친환경 고부가치 화학 산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수 대산에는 롯데케미칼, LG화학 이런 주요 공장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 구간입니다. 이게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결국 롯데케미칼 같이 굉장히 지금 범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고부가치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짚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의 이 주식시장의 주력 어떤 종목으로 업종으로 섹터로 테마로 탄생할 지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를 하는 발언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의 시장 상황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함께 보면 좋을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 최근에 이제 브랜드 화장품 대비해서 이제 ODM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된 소재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좀 상당히 강한 면모를 섹터 내에서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일단 최근에 나온 이슈는 뭐냐면 미국 관세 우려를 대비해서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 품목 안에 한국의 뭐 김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산 선크림 같은 제품들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선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이제 40년 이상 이제 됐고 매출의 85%가 이제 수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략 한 50개국 정도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글로벌 굉장히 좀 유명한 화장품에는 거의 다 동사 이제 소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원화 약세의 흐름에 동사한테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대략적으로 이제 썬 제품의 주력으로 제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 계절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보다는 이제 상반기에 실적이 좀 좋은 그런 모습을 좀 최근에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재가 부분에서는 투자할 만한 모멘텀이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작년에 이제 투자가 들어갔던 ODM 공장이 6월부터는 이제 가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ODM 사업의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다른 업체 대비 일단 임상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매우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략 한 개 제품에 한 4천만 원 정도의 임상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동종업계 평균이 대략 한 8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메리트가 있고 또 제조 시간에 있어서도 동사는 이제 소재를 주력으로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의 메리트가 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ODM 공장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대략 한 500억 정도 되는데 동사가 이제 소재 업체로만 집중을 하다가 ODM으로 시장을 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서 좀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이제 여름이 계속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썬 제품 수요가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여름이 오기 전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 미국에서 관세 영향으로 한국산 선크림이 계속해서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점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가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어떻게 가격 전략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일단 화장품 섹터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 15,000원 돌파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반등이 다시 들어오는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 현재가도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은 화장품주인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이코노미 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셀코리아 행보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그 매도의 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 5년 내 가장 큰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수단을 보게 된다면 코스피는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만 외국인의 투자 심리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SK증권의 최석원 경영고문님을 모시고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 그리고 투자자들이 참고해야 될 투자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거의 10조 원 규모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팔자 행렬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사실 1,400원대 초반까지 지금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직전과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좀 떨어진 느낌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실까요? 뭐 당연히 그 4월 2일 발표됐던 관세 전쟁, 그러니까 상호관세와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위 이후에 네. 나타난 이제 수많은 그 변동성 국면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도 한국은 사실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일단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찌 보면 이 전체적인 지수를 이끌고 있는 대형주들, 또 우리나라 뭐 산업 전체적으로 봐도 좋은 산업들이 그 글로벌리 그만큼 또
노출도가 굉장히 많고 이 공급망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입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번에 전반적인 어떤 관세 부과에 따른 수요 감축의 효과라든지 또는 아니면 그 이익의 감소죠. 말하자면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익의 감소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어디일 것이냐. 이제 일단 이게 필요할 거고 게다가 관세 전쟁 이후에 사실은 이머징 마켓 주식들이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니까 아직까지 선진국 시장이 아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영향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네네. 외국인의 그 매도가 집중되어 있는 종목을 보더라도 네. 뭐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뭐 이런 업종에 조금 쏠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역시나 뭐 연장선상으로 반도체나 뭐 이런 게 수출에 대한 뭐 타격 이런 걸 외국인들이 전망하고 미리 좀 발을 뺐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그런 산업군은 사실 대미 수출 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출과 관련해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공장을 세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약속들 때문에 그동안에 돈을 얼마나 이제 미국에서 지원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에 대해서 지금 협상 카드에 하나로 넣어두고서 사실은 확정적으로 이전에 우리 약속됐던 거를 그대로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은 좀 이렇게 불투명하게 남아있는 국면입니다. 특히나 반도체나 이런 데서는 그거에 더해가지고 이번에 어찌 보면 이 반도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공급망을 새롭게 네. 재편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이 취약한 모습을 일정 부분 보여주기도 했죠. 최근에 들어서 좀 나아지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중국과의 경쟁 관계가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는 만큼 그에 따른 또 피해를 그 하이닉스가 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번 역시 관세 전쟁 과정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봤을 때 초점이 되는 업종들인데 그 업종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종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좀 유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할까요? 네, 네네. 입장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뭐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가 빠르게 조금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과정을 지내면서 4월 2일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이 집권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전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체적인 위험 자산의 이 비중은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이자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주식 채권 비중을 놓고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걸 떠나서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이 변동성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변동성 국면이 지속된다는 게 이제 특히 정책 리스크 쪽으로부터 올 때 우리가 정책이 언제 발표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 영향이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번에 정책의 변경이나 또는 말을 뒤집는 행위가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단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탄을 준비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형태의 또 이 시장 반등이 나올 텐데 그때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되겠죠. 그런데 그 얘기인즉슨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충격이 새로 이거 나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을 되돌아보겠어 하면 또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은 그렇게 집중된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종목에 대한 접근은 이건 장기 보유하려면 정말 장기로 그냥 가져가시든가 네. 아니면은 단기에 굉장히 끊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놓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트럼프라는 인물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의 판세가 네.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보유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투자 상황도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의 자본 시장을 좀 축소하고 있다는 것도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그나마 시장에선 전반적으로 이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수 위주의 종목이라던가 네. 엔터라던가 방산과 같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무풍지대라고 불리는 좀 관세에서 좀 리스크가 좀 덜한 업종을 중심으로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략적인 선택으로 봐야 될지 좀 네,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네.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 축은 네.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제조업의 회귀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 러스트벨트 쪽에 있어서의 지지를 얻고 있잖아요. 그 지지율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결국은 많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 거라는 거고 이제 거기에 사실은 그 어찌 보면 제조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고 우리가 내수라든지 또는 엔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방위 산업은 조금 제조업 성격이 네. 있지만 이런 말씀하셨던 소프트한 산업들은 사실은 미국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사실 다분히 국내적인 요인들에 의한 것이고 국내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를 해외에 파느냐라는 측면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영향이 관세하고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수의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 내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데들은 동시에 전체적인 비중은 줄이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업종들은 줄이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업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식의 리밸런싱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외국인들이 어떤 안심할 만한 한국에 투자하는 게 이제는 굉장히 싸고 그다음에 정책적 리스크라는 것도 상당히 줄어드는 이런 국면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게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당연히 가지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외국인의 그 포트폴리오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불확실성이 뭐 해소되기 전까지는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된다는 말을 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주요 투자자의 축 중에 하나인 외국인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보게 된다면 네. 2,500까지 회복을 해주고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이고 네.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시장의 흔들림이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판단도 네네. 많습니다. 네. 뭐 연기금의 매수 덕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연기금도 좀 단기적인 선택을 한다고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예. 네. 뭐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은 연기금이 네.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제 쭉 파는 모습이 나타날 때 연기금이 순매수로 당연히 대응을 해줬기 때문이죠. 사실 시장이라는 건 누가 팔면 누가 사게끔 돼 있는 건 맞고 네. 누구의 힘이 더 크냐가 결국은 가격을 결정짓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파는 힘에 비해서 연기금과 개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지하는 가격을 지지하는 방향으로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연기금이 그러면 계속 이러한 현상들을 그러니까 이런 버팀목 또는 이러한 그 매수를 이어가면서 한국 시장을 그냥 추세로 상승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연금 특히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은 이제 5년 단위로 지금 계속해서 계산이 네. 되고 있는데 큰 틀은 어쨌든 포트폴리오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입니다. 원화 부채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가 원화 부채라는 측면에서 원화의 자산들을 사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주식과 같은 자산의 경우에는 그 외환과 관련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좋은 기업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내에 물론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는 기업들이 많으나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훨씬 더 대형, 또 ROE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높은 기업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해놓은 것의 전략적 자산 배분 비중 중에서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네.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이제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주식.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상황이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고 이제 판단을 네.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단기적인 리밸런싱이지 이게 장기적인 어떤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식시장을 지금 좀 뒷받침하는 건 개인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근데 그 개인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개인들이 많이 이제 그 좀 사기도 사면서도 이 비싼 값으로 안 산 게 미국에 굉장히 집중하고 맞아요. 예, 해외 네. 투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일단 그 신뢰가 올해 들어서 조금은 이제 균열이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게 투자도 하시겠지만, 다변화하시겠지만, 이제 개인들은 보통의 경우는 미국에 투자하거나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지금 큰 흐름, 이게 결국은 모든 게 돌아가서 트럼프의 경제, 그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가 미국에 영향을 나쁘게 미칠 거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선택들을 국내 증시로 이제 돌아오는 행위로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격대가 지금보다는 한 10% 정도 더 위로 올라가더라도 좀 꾸준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연기금의 매수가 좀 끊기게 되고 외국인이 지금 돌아올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하니까요. 아직까지는. 네네. 그렇게 된다면 지수의 상승이 조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네. 그거는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종목들에 비해서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이라는 건 그 사실 연기금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업종을 뭐 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 틀은 한국에 얼마나 비중을 놓을 거냐의 부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주식을 산다고 할 때는 일부 투자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 업종 대표주,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에 대한 영향력은 외국인과 연기금이 훨씬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영향력 차원에서는 사실 개인들이 막 이렇게 사셔도 그 힘은 외국인이 파는 거에 비해서 좀 못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수혜가 있는 종목이나 피해를 덜 볼 만한 종목들은 충분히 개인들이 또 사시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또 사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단기간 이제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과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리자면, 외국인의 이탈의 정점 언제쯤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예측하세요? 예, 이거는 이제 정말 전망의 영역이고, 네. 사실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점을 예상하는 게 결국은 이 정치적 리스크의 완화가 언제쯤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막 제가 보기엔 싸움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끝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장을 보면서 또 금리를 보면서 환율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협상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책을 읽어보면 네. 협상의 과정은 처음에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완화됐다가 다시 또 강력하게 얘기하고 완화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경향 하에서 지금은 굉장히 크게 한번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을 한 거죠. 네. 협박을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반응하니까 그렇다면 이건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이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이 앞으로도 몇 번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정말 크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처음에 이 강도가 제일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번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시장은 이미 대략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맞구나, 이렇게 본다면 조만간 이런 이제 외국인들의 정점이 이제 나타날 텐데,
물론 뭐 조만간이라고 그래서 내일부터 이런 건 아닌데 거기에 네.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쵸. 이제 네. 대선이 끼어 있고 네. 그 무렵쯤 돼서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이 협상이 좀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를 감안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2분기 말 3분기 초 요 정도쯤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SK증권의 최석원 경영고문과 함께 외국인의 매도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나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